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공지를 할게요. 하나는 금투세 청원, 정확하게 금투세 폐지 청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뭐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현재 6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6월 16일에 오후 8시에 단타 특강을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밤 8시니까 아마 참석을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주말 저녁이 가장 이제 참석하시기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채팅 참여는 이제 멤버십 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포에 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파업한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밀려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가 저는 파업 뉴스가 떴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전날에도 파업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과대낙폭 종목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폭락이 심하네요. 한 보름 정도 보유 가능한 분들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며칠이야? 27일이네요. 지금 딱 보름 지났네요. 진짜 27일 맞아요. 이때 이게 양봉이잖아요. 양봉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전에 폭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했고, 뭐 살짝 올랐다가 또 이제 파업 이야기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결국은 보름, 지금 딱 진짜 보름이네요. 14일이니까 보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노조가 파업한다니까 제가 그때 기사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야, 이제 노조가 점령했으니까 삼성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삼성 투자하신 주주분들도 그러한 내용과 소식을 듣고 좀 겁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총파업해서 뭐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겁을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포 때는 매수가 괜찮은 판단이 많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대5의 확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6대4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회사의 본질이라는 건 매출을 내는 거죠. 이 매출을 내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는 매수해도 되는 겁니다. 매출이 꼬꾸라져서 경영 자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거는 큰일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노조가 똑같이 있잖아요. 파업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서 살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대주주가 횡령을 했어요. 공포잖아요. 거기서 사면 안 돼요. 회사가 갑자기 이 수주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에서 수주로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공포잖아요. 거기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교훈 삼아서 시장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많이 났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었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제 기억으로 여길 거예요. 이때인데 최저점이죠. 주가가. 그러니까 가장 공포스럽죠. 사실 전쟁이란 말 자체가 끔찍하죠.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뉴스와 이제 전망과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기업과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압박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압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전쟁 나면 얘기는 완전 다르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쟁을 해서 과거에 이제 산유국들이 단합해서 원유 가격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폭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이제 우려하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과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원유 가격을 올리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죠. 그래서 경험상 언론에서요, 이제 TV 언론에서 뉴스에서 가장 공포스럽게 때릴 때가, 그때가 매수하기 가장 좋을 때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험이죠. 이런 기회는 자주 올까요?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서민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고금리 상황을 견디면서, 그리고 물가도 계속적으로 수치가 오르고 있었잖아요. 금리까지 오르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외식도 안 하고
소비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언론에서 위기를 계속 이야기해봤자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사실은 좋을 거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받는 그런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커요. 주식을 보면 아시잖아요. 주식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막 하락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언론의 지배를 사실 많이 받기 때문에 위기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치적으로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지금 힘드니까 이 위기를 극복시켜줄 정치권에 있는 인물을 더 지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해요? 정부도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정책이라는 걸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가 되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펼쳐서 돈을 집행하면, 예산을 집행하면 욕먹죠. 근데 충분히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환경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친환경도 가만 생각해보면 이 친환경을 강조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자고 해서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전기차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면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면 정부가 뭔가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기를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추상적이죠. 근데 우린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어떠한 돈의 흐름이 움직일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또 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제 일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너무 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론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가 노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